안녕하세요, 김성봉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요. 우리가 펄2에서 펄2를 풀 때는 이제 변수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 문제를 풀 때 앞에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앞에 문제를 생각하다가 뒤에 문제의 앞부분을 놓치거나 뒷부분만 들린다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뒷부분 맨 끝에 단어만 하나 듣는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나타납니다. 예, 집중력 있게 25문제를 딱 풀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어느 중간 부분쯤에 오면은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완전히 놓친 게 아니라 일부분을 놓치고 일정 단어만 들었을 때 어떻게 정답 맞출 확률을 높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문에 나와 있는 단어랑 흡사하게 들린 것들, 뭐 speech가 나왔는데 speak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raining이 나왔는데 뭐 training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사용된 단어랑 왠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날 때 잘못하면 그 부분으로 정답을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오답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대답 보세요. 질문이 딱 나갈 때 Can you drive me to the airport this afternoon? 다 안 들리고 드라이브만 들었어요. A. 드라이브, I need a ride. 라이드, B. 라이드, Sure. At what time do you want to leave? 드라이브. C. I got into a car accident yesterday. 드라이브니까 왠지 accident, C라고 찍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장을 일정 부분까지 들어서 의미를 딱 캐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쉬운 문장도 놓쳐가지고 드라이브, 에어포트 이렇게만 들었을 때 왠지 운전, 공항? 그럼 공항 가다 내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왠지 연관이 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 다시 가보죠. Can you drive me to the airport this afternoon? 자, 이 to는 여러분 방향지시의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공항까지 차로 태워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영어로 Can you drive me to the airport라고 하는 거죠. Can you drive me to the airport this 그죠, afternoon? 오후에. 예. Can you drive me to the airport this afternoon? 자, A. A. I need a ride. 그죠, 왠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죠. drive니까 ride, 탈 것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A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탈 것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태워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밤에 하는 파티에 올래?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물었을 때 Yes, but I need a ride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나 누가 좀 태워줘야 되는데 나 라이드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쓰는 거. 상관이 없는데 왠지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얼핏 들었을 때는 I need a ride. 오답 B. B. Sure. At what time do you want to leave? 이게 답이에요. C. 지금 sure, 예, can you drive me? Can you drive me? 그죠? 이렇게 요 부탁을 했는데 물론입니다. 몇 시에 떠나고 싶습니까? 그죠? At what time? 몇 시에니까. 예. Sure. At what time do you want to leave? 자, C. C. I got into a car accident yesterday. 자, 그러니까 이제 앞뒤 다 잘라먹고 특정 단어만 듣고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쫙 펼친 다음에 오답으로 장렬하게 오답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죠. 예,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려면은 특정 단어를 듣고 왠지 답일 것 같은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수거 하나 외워두세요. 예, get into an accident라고 하면은 사고가 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사고가 나다 할 때 get into an accident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I got into a car accident yesterday. 자, 따라서 정답은 B가 정답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다른 문제들도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이 빨라서 특정 단어만 들었을 때 무조건 그 단어와 관련이 있는 선택지가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정답을 선택할 때는 질문에서 들린 단어나 그 의미와 관련된 표현들은 정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오답일 가능성, 문제를 만들 때
오답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어가 있어요. 그럼 다의어. 다의어 같은 경우에 질문에서 쓴 단어와 또 보기 선택지에서 쓴 의미가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만 똑같은 단어가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ddress 같은 경우에는 주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할 때도 보면 연설하다일 수도 있고 뭐 해결하다, 다루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다의어 같은 경우에도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거는 여러분이 질문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특정 단어만 잡았을 때 그 특정 단어로 인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가 왔을 때 오답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차라리 특정 단어에서 왠지 답인 것 같은 부분들은 오히려 찍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